문재인 대통령과 이방카 트럼프 미 백악관 보좌관이 어제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는데요. 하지만 대북 해법에 있어서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문 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 만찬장에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는데요. 북핵을 풀어나가는 방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법에 무게를 뒀고 이방카 보좌관은 대북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약간의 좀 차이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공개된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뭐 명백한 한미 간의 차이로 볼 수 있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뭐 공개된 내용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 대통령은 이제 대화, 특히 이제 남북 대화가 미북 대화, 비핵화 대화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대화의 방점을 찍은 것은 사실이고요. 예. 반면에 이방카 선임 고문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한 비핵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좀 중심을 두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궁금한 점이 과연 이방카 보좌관이 대북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어느 정도 기본은 다 파악하고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 오기 전에 이제 브리핑을 분명히 받았을 거고요. 근데 뭐 전문 분야는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예. 이방카 선임 고문이 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여성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예. 사실상 그 보통의 미국의 이제 포스트 레이디들이 하는 역할을 그리고 그런 의제에 좀 중심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는 뭐 탈북자를 만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제 비정치적인 분야에 네. 중심을 두고 좀 미국을 상징하고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미국의 이미지 개선 이제 그런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방안을 했고 아마 그런 행보로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는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만찬 회동을 열었었습니다. 당시 펜스 부통령이 북핵 해법을 바라보는 시각, 이방카 보좌관하고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방카 보좌관이 많은 이야기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다. 뭐 예. 비공개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더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나온 말로 봐서는 뭐 이게 압박 그거를 갖다 강조한 건데 그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죠. 예. 이방카 보좌관하고 같이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합해서 더해보면 펜스 부통령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샌더스 그 대변인도 뭐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북한이 조금만 움직이면은 무슨 대화가 있을 것이다. 예. 이런 기조를 전체 놓고 볼 때 지금 현재 미국의 기조는 탐색적 대화,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만큼은 열려 있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고 결국 그 탐색적 대화도 비핵화 대화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조금만 움직이면 또는 뭐 약간의 움직임만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펜스 부통령 방한 기간 동안에 사실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겁니다. 예. 그것처럼 조금만 움직인다는 것은 탐색적 대화, 한국 정부가 세팅을 해놨다면 거기에 나와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먼저 뭐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그 모라토리엄을 이야기한다거나 아주 초기 단계 그런 것을 북한이 던져준다면 미국은 언제든지 예. 대화할 의지는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데요. 하지만 어제 이방카 보좌관의 발언을 보면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미북 대화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탐색적 대화는 지금 우리 신범철 교수 얘기한 것처럼 문이 열려 있다라고 계속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설사 그런 탐색적 대화가 미국 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비핵화 대화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는 분명하게 있는 거고요. 특히 미국은 아주 강력하게 북한의 아주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와 또 비핵화가 진전이 되지 않는 한 아무런 보상도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뭐 지금 북한은 어저께 노동신문에도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핵 있는 평화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라 그런 네.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설사 예비적 대화, 탐색적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그것이 과연 비핵화 대화로 연결될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미 대화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남북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제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뭐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도 여건이 조성되면 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왜냐하면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과가 좀 뒷받침되어야지 됩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났는데 그냥 말의 잔치만 오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거나 또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는 유엔 제재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재가동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 대화가 진전이 되고 북한의 초기적인 비핵화 조치가 합의가 된다면은 제재도 거기에 따라서 완화되는 소위 말하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합의될 것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셔야지 그 정상회담 성과물로서 남북관계에 근본적인 진전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북측에 가더라도 해줄 것이 없고 북한에 어떻게 보면 외교적 고립 탈피에 이용만 당하는 경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방카 보좌관 어제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대북 압박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평창 올림픽 폐막을 앞두고 초고강도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서 YTN 특파원도 현지에서 전해줬습니다만 북한과 제3국의 선박, 또 해운회사 등 50곳이 넘는 기관, 또 개인 한 명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해상 차단이 가장 큰 초점이죠. 예, 뭐 이것은 이미 미국이 여러 번 예고를 했습니다. 지난번 예. 펜스 부통령이 이제 방한 전후에서도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문우신 재무부 장관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죠. 예.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상 차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1월달에 틸러슨 장관이 밴쿠버에서 이제 회의를 했을 때 그때도 이제 해상 차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갔다라고 예.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 그 빈틈은 뭐 이미 몇 번 그 사례가 밝혀졌습니다만 공해상에 이제 불법 환적이죠. 예. 선박과 선박이 공해상에서 불을 끄고 자신의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상태에서 그런 이제 석유라든지 정유를 지금 옮기는 예.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제재의 구멍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고요. 지금 이 중에 제가 특히 주목을 하는 것이 이 제재 대상에 올랐던 선박이 정박을 했던 항구에 다른 선박이 전박을 했으면 그 선박은 또 못 들어온다. 미국의 예. 제재 대상이 된다.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아주 강력한 제재가 되는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번 그 미국의 제재안 북한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교역을 사실상 차단했고 원유 공급도 상당히 제한을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공해상에서 배 바꿔치기라든가 공해상에서 석유를 들여온다거나 하는 일탈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제3국의 선박들도 광범위하게 제재를 시작한 겁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면 그것을 갖다가 감시 이렇게 순찰하는 활동으로도 나아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군사적 옵션의 첫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해상 차단은 평화적인 방법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제재에 효과가 없으면은 2단계로 가야 할 것이다. 뭐 2단계가 무엇인지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2단계는 뭐 지금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뭐 일부 미국 언론에서는 벌써 이것이 군사적인 옵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전면적인 군사적인 옵션보다 2단계로 가는 게 아직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저는 한 2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예. 번째는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지금 일부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고는 있지만 전면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전면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중국과 이 전면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될 거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그 통과됐다는 해상 차단이 해상 봉쇄가 남아 있습니다. 네. 해상 봉쇄는 군사 작전의 일환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해상 봉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군사적으로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북한의 모든 선박들이 북한 공해상으로 못 나오도록 이제 군사적으로 우리 함정이 이제 가서 지키는 그런 예. 행위거든요. 그건 당연히 북한에서 반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공해상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군사적인 충돌의 가능성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군사적인 옵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지금 남북한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보좌관이 또 방한 중인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화 분위기가 있고 대화에 있어서는 열려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압박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 강화하겠다. 또 북한에서 김영철이라는 제재 대상이 오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이러한 제재 일탈 행위를 우리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메시지도 간접적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그 폐회식 올림픽 폐회식에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만나게 됩니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일정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문 대통령과 김영철 간의 만남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북미 대화 관련한 북한의 입장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번 그 김영철이 이제 내일 오지 않습니까? 예. 뭐 이방카와의 만남, 그러니까 미국 대표단과 북한 대표단의 만남은 저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표단의 격이 서로 안 맞고요. 특히 예. 이제 김영철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그런 식의 그 인물을 만나줄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 다만 뭐 우리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영철이 오게 되면은 그 26일로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면담이 지금 잡혀 있죠. 거기서 아마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전보다는 진전된 얘기가 오고 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향적인 북한의 어떤 비핵화 조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신 교수가 잠깐 얘기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뭐 선언을 한다는 필요성이라든지 여태까지는 비핵화 문제를 북한에게 뭐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번에는 그래도 청와대에서 이미 그런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영철 방남 소식과 관련해서 천안함 폭침 배후설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확인된 바는 없다 이런 입장이지만은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러한 남남 갈등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고 북한이 나쁜 의도였다면 그런 걸 예견하면서도 이렇게 보내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부는 아무튼 김영철을 접수하는 것을 갖다가 승인을 했고 예. 김영철과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이런 예. 상황까지 많은 국민의 우려를 안고서도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최소한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무언가 성과를 내야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예.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이 다른 우리 국민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천안함 유가족들을 대통령께서 만나시던가 아니면 다른 당식의 조치를 통해서 그들의 아픔도 만져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뭐 김영철이 그것의 주범이다 아니다 그렇게 논쟁을 찾자면은 사실 관련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주범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유족들은 많은 아픔을 감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풀어주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김영철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금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김영철 같은 경우에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라는 것은 그건 거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그 뭐 딱 그 사람이 지정이 안 됐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총 그 정찰국이라는 거에 그 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 당연히 공작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예. 거기에 국장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제가 참 아쉬운 것이 그런 사람이 온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통전부장이라는 현재의 직위가 있고 그 예. 통전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대화의 목표는 비핵화고 결국 한반도의 평화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에 받아준 거다라는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줬어야 되는데 마치 김영철이 그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증거가 것처럼. 없다라는 것에 그쪽에 지금 뭐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은 얘기가 잠깐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여론들에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을 조금 지금이라도 정부가 좀 이해해 달라. 근데 그것은 이제 결국 말한 것처럼 결과로 보여줘야겠죠. 이제 전향적인 우리 정부의 강력한 입장이 전달이 되고 어떤 뭐 그래도 조금 결과가 나와야 그래도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보낸 그 배후의 또 내막은 남남 갈등이라든가 또는 한국과 미국 간의 갈등 이런 걸 노린 건 아닐까요? 글쎄요, 뭐 남남 갈등을 노렸다라고는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남남 갈등이 이뤄진다면은 그들이 원하는 남북 관계 개선은 어렵죠. 다만 김영철이라는 인물을 보냄으로써 국제 제재를 흔들겠다, 한미 관계를 흔들겠다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전부장이라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직위 측면에서는 또 뭐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카운터파트이긴 또 사실이긴 하고요. 예. 이제는 그 올림픽 폐회식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접촉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관심입니다만은 앞서 미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미국 간의 접촉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성사되기 어렵겠죠. 뭐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카와 김영철의 격이 다르고 또 주로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접점이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입장이 비핵화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관점에서 북한이 그것을 수용하면서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실무진에서 뭐 앨리슨 후커 백악관의 한반도 담당관이 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보라든가 그런 목적에서 실무적 접촉은 가능하기도 하다. 그런 쪽에서의 논의가 있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